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22쪽, 교과서 22쪽을 펴주실래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근데 2단원, 작은 2단원에서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친구 관계가 굉장히 확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 자, 한번 여기 볼까?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는 제2의 인생이다. 금묵자흑. 금묵자흑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쥔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사자성어인데 얘들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얘기일까?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그럼 무슨 말이야? 친구 관계가 굉장히 여기 볼까? 답안을 보면 자, 서로 생각, 행동, 취미 등이 비슷할 때 친구 관계가 형성되므로 친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친구랑 나랑 비슷하다.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기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므로 친구 관계의 영향력이 커서 어떤 친구와 관계를 맺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청소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볼게요.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 위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때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정말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우정을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또래 집단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를 또래 문화라고 하죠. 자, 청소년기의 또래 문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 자, 보면 첫 번째, 어느 시기보다 동조가 강하다. 자, 그게 뭐냐면 동조가 무슨 말이야? 집단의 영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약간 좋아하는 분위기 있지. 좋아하는 것, 뭐 말투, 행동, 뭐 취미 활동, 생각 이런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 이걸 동조라고 하는데 어느 시기보다 동조가 강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한때 겨울에 막 노스페이스 잠바 막 한참 입을 때 있었지. 그래서 마치 교복처럼 다 노스페이스 잠바를 막 다 입던 때가 있었어. 그런 것도 이제 동조의 영향이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노스페이스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 가격이면 훨씬 예쁜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그거 안 입고 다 똑같이 입었던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동조가 강한 시기. 두 번째, 아동기에 비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아동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였죠? 초등학교 시절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이때는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벗어나려고 하잖아. 부모님의 말보다는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친구의 얘기를 더 믿고 그래서 엄마가 여기 보니까 치마가 그게 뭐니 단정 입어야지. 내 친구들은 다 이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성인기에 사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래끼리 서로의 생각과 감정력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기 사회화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쵸, 성인기 사회화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자, 근데 또래 문화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뒷면은 나쁜 점이 있다는 거지. bad. 그래서 뭐 또래 문화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반면 이런 거 서열화. 제가 나보다 세고 제 말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서열화, 따돌림 등이 일어나거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아. 사실은 이제 여기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우선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그래서 발생하는 사례가 6가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기 바래요. 사례 보니까 얘네 둘이 친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영희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요즘 은지랑만 가깝게 지내네. 서운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 때도 또래 관계에서도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가? 자, 영희가 이제 얘. 영희고 얘가 은지야. 근데 얘는 여학생이라고 할게. 그래서 영희가 은지랑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서운해. 선생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별로 안 지내고 다른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웃고 지내면 나랑은 왜 안 친하지? 하면서 되게 좀 서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영희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한테 말을 안 했나 봐. 그러면 혹시 얘한테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만약에 친구에게 서운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다면 그냥 피하지 말고 얘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지 말고 문제 상황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뭐 얘 이름이 뭐라고 할까? 선생님 이름 지혜라고 할게. 지혜야, 나는 네가 저번에 이렇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서운했어. 그래서 솔직히 네가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었거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도 뭔가 그때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겠지. 아니면 얘가 오해하고 있던 게 있던가. 그래서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른들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괜히 서운한데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피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때 사회성을 기르면서 이런 연습을 해야 돼. 만약에 서운한 게 있고 삐진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피하지 말고 나 이래서 이래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푸는 거야. 반면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오해로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돼. 내 입장에서만 쟤 왜 저러지? 쟤 미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이 아니라 얘는 어땠을까? 어떤 이제 객관적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걔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문제라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사실 사과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쉽고 용기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싶으면 아 그래 인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사례. 너는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없지? 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얘는 완전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외모 갖고 놀리고 있지. 그러면서 얘를 비난까지 했어. 여자친구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 화가 났지. 화가 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얘는 뭐가 잘못이고. 그래서 여학생은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 않아야 되지. 외모를 갖고 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비겁한 짓이지.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도 폭력이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학생은 자신을 놀린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느낀 생각과 감정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화가 났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것들을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만히 있거나 참거나 아니면 뭐 폭력으로 행사한다거나 때리거나 이게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그러면서 솔직하게 나는 정말 그런 말 들으니까 불쾌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사례 세 번째. 이제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얘를 여기 이제 끌고 가면서 야, 너도 우리랑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놀자. 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이 친구들은 너도 우리들이랑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돼? 강요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돼. 그리고 또한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또 얘도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 근데 싫다고 했을 때, 아, 싫어. 하기 난 이거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아, 너 그럼 안 놀아. 라고 하면 진정한 우정이 있는 친구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희들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이거 옳고 그름. 판단해서 현명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분명하게. 이건 좀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데 나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나이 때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건 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고 솔직하게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있어. 야, 쟤랑은 아무도 놀아주지 마. 뭐야, 이거 뭐야, 왕따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때 이제 당하는 친구는 정말 속상하겠지. 당하는 친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고 따돌림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때에는 선생님,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근데 따돌리는 친구들은 친구가 나보다 약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돼. 얘들아,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성이 있어요. 소중해. 다를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괴롭히면 안 돼. 또 친구가 다른 친구를 따돌린다고 해서 자신도 같이 동조해서 같은 마음으로 따돌리면 안 되겠지. 나는 나의 생각이 있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게임하러 가자. 내일 시험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하러 가재.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은?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나 내일 시험이라서 지금 오늘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시험 끝나고 같이 게임하러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남학생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서운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그래 급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오늘은 공부해라 다음에 게임하자 라고 쿨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사례 6. 이거 이성 친구 간에 있는 일인데, 이성 친구 간에,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우리 뽀뽀하자라고 한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때 여학생이 이런 거야. 나는 이게 좀 싫은 거야. 불편한 거야. 아직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럴 때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돼. 나는 네가 좋지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이거는 아직 나한테는 좀 나는 지금 이런 거를 내 나이 때는 이 나이 때는 이거는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의 한계를 분명히 자기가 정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근데 내가 이거, 나 싫다라고 했을 때 이 남자친구가 너 나 좋아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거는, 참, 유치한 거지, 사실은. 그치? 이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남학생은 상대방이 거절할 때는 이를 받아들이고 강요하지 않는다. 거절할 때는 이를 받아들이고 강요하지 않는 게 멋진 남자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친구 관계 지금 사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참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교과서 읽어볼게요. 자, 청소년기의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얘들아 진짜 보잖아?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관계를 맺거든. 굉장히 뭐 직장 생활에서 관계, 사회 관계,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들끼리의 관계, 뭐 시부모님의 관계, 또 뭐 굉장히 관계가 많아지거든. 근데 이 사회성, 관계를 잘 맺는 게 정말 잘 살아가는 비결 중에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중학교 때부터 관계를 잘 맺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보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 좋아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참 중요하지. 친구의 처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대화한다. 선생님 친구 중에서 이 친구랑 대화하면 정말 내 얘기를 정말 공감해 주는구나.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이 친구랑 얘기하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물어봤지. 너는 어쩜 그러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구 얘기를 들어. 그러더라고. 역지사지가 뭐야? 네 입장,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내 입장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듣는 거야. 그러면 훨씬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거든. 그래서 첫째를 진심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준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약속과 예의를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거.
자, 그러면 건강한 이성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이성 친구 관계가 있는 친구도 있고, 곧 생길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생길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기 때 이성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 자,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다. 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될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돼. 왜냐면 너무 이게 비밀스럽고 어둡고 은밀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게 되면 청소년기 때는 사실 건강하게 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상태가 아니라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학생들이잖아. 그래서 너무 막 비싼 거를 막 사준다거나 사달라고 하거나 막 비싼 걸 먹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만나야 되죠. 근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만나는 것도 피해야 되지. 또 부모님께 사실 교제 사실을 알리고 이성 친구를 소개한다.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관계인데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소개시키기도 그렇고 알리기도 어려울 거야. 근데 부모님과 이제 관계가 좋다면 부모님과 엄마 나 사실은 누구 만나 이 친구 좋아해 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킨다. 너무 오랫동안 통하지 않는다.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사실 우리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들이 사회성도 발달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한 친구에게 이성 친구에게만 몰두해 있는다면 다른 것들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가 공부도 잘하고 서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서로 친구 관계도 잘 만들도록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서로 해줘야 돼. 자,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봉사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건강한 만남을 가진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성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이성 친구가 있다면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체크해보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못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정말 혼자 밥 먹는 건 힘들어. 이번에 어디로 가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혼자 밥 먹기 레벨 그것을 알려드리죠. 혼밥 레벨 1단계 가장 쉬운 단계죠.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기. 2단계 푸드코트. 3단계 분식집. 4단계 패스트푸드점. 5단계는 중국집. 그 다음은 일식집. 7단계 여기서부터는 고수들의 경지죠. 패밀리 레스토랑. 8단계는 고깃집. 최고의 단계인 9단계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자, 어디로 갈까요? 다 자신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저기로 갈래요. 나처럼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는 사람이 또 있네. 이거 왜 이래? 내가 친구가 없다고? 이래 봬도 나는 마당발이야. 이 얼굴 책 사이트 여기 친구만 1000명이야. 그런데 1인용 식당 단골이세요? 친구도 많다면서 굳이 얼굴 보면서 만나야 친구야? 요즘엔 네트워크 시대야. 이게 다 인맥이잖아. 제 아무리 마당발이라고 해도 이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일까요? 진화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도 이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나 침팬지를 대상으로 사교성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대뇌의 심피질이 클수록 교류하는 친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신피질은 대뇌 방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층으로 학습, 감정, 지각 등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인간의 경우 신피질 크기를 감안할 때 내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족 집단의 규모를 조사해보니 한 집단의 평균이 153명인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군 기본 전투 단위인 보병 중대는 약 130명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신석기 시대 촌락 또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뭔 신석기 나부랭이를 갖고 비교를 하고 그래. 그래서 덤바 교수팀은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조사했죠. 그 결과 1인당 평균 68곳으로 나왔는데요. 그 가정의 구성원을 계산해보니 약 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맥이 수천 명에 이르는 소위 사교적인 사람과 몇백 명 정도인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도 조사했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거나 안부를 묻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봤죠. 결론은 두 부류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150명 안팎이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이름 붙였죠.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50명의 지인이 있다 해도 그 관계는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친한 관계는 3명에서 5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에이 브라더, 그러니까 친구는 의리야 의리. 곤란할 때 서로 도와야 친구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상심할 정도의 관계는 12명에서 15명으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양적인 크기보다는 질적 깊이가 더 중요한 거겠죠.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이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요? 안 돼! 왜 혼자 밥 먹고 그래? 밥 먹을 때는 나한테 연락해. 친구 놔두고 뭐해?